안녕하세요, DJ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창고방에서 가지고 나온 피규어는 반다이에서 발매된 초합금온 GX10번 보스보로트입니다. 마징가 Z에 등장했던 보스보로트죠. 왜 이름이 보스 로보트가 아니고 보스보로트냐? 제가 어렸을 때 마징가 Z를 MBC TV에서 방영했을 때는요, 보스보로트도 아니고 보스 로보트도 아니고 대장 로보트로 번역을 해서 방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로보트에 탑승하는 캐릭터가 주인공 가부토코지, 그러니까 뭐 쇠돌이로 널리 알려진 가부토코지의 친구인 보스거든요. 이제 보스인데 보스의 실제 이름은 그 마징가 Z에서 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처음부터까지 보스로 불려요. 그래서 보스가 탑승한 로봇인데 왜 보로트냐면요, 이 보로보로라는 일본어 단어가요, 뭐 너덜너덜해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로보트의 어순을 슬쩍 바꿔서 보로트로 나온 게 아닌가. 너덜너덜하고 힘이 약하고 성능이 떨어지고 엉성하게 대충 만들어 놓은 로보트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초합금온 리뷰는 처음 가지고 나왔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보스보로트를 가지고 나왔느냐면요, 이 보스보로트가 발매가 되었었던 건 여기 이제 발매 연도가 나오는데요, 2002년 3월이었는데요 이게 다음 달, 그러니까 2023년 10월에 재발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마징가 Z 관련 초합금온이라 재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스보로트도 초합금온 재발매 투표를 거쳐서 GX-10번이었는데 GX-10R 리베이크, 리바이벌 이런 뜻으로 R이 붙는 걸로 재발매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21년 만에 재발매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가격 변동이 굉장히 큽니다. 과거에 이 제품이 발매되었을 때에는 가격이 4,000엔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금 제외 가격인데요, 다음 달에 발매되는 이 GX-10R의 보스보로트의 재발매판의 가격은 세금 제외 11,800엔입니다. 거의 3배가 뛴 거죠. 21년 동안에 물가가 3배가 뛰었느냐, 이거는 약간 일본 쪽의 물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피규어 관련, 뭐 프라모델 관련 이런 취미 관련 상품들의 가격이 급격하게 많이 비싸진 경향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스를 일단 보면요, 전면에 보스보로트가 나와 있고, 이때 어렸을 때 이걸 갖고 싶었지만 못 샀던 어른들을 노리는 문구, 정말 멋진 문구인데요, 소년의 마음을 가진 어른들에게, 어른들이 사라, 비싼 돈이어도 사라, 이런 뜻이죠. 옆쪽은 이런 식이고요, 옆쪽은 그냥 심플합니다. 그때 당시의 어떤 패키징은. 뒷면을 보면 약간 볼거리가 있는데요, 뒷면에서는 포즈 취하는 장면, 얼굴 파츠가 3개 나와 있고 얼굴도 자석을 통해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팔도 이렇게 굽혔다 폈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스탠드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요. 보스보로트의 동료 로봇인 마징가 Z와 그리고 아프로다이 A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징가 Z는 1997년 12월에 발매된 GX-1번이고요 아프로다이 A는 2002년 1월, 그러니까 요 보스보로트 발매 2달 앞에 먼저 발매된 2002년 1월에 발매된 GX-8번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반다이 초합금 제품들은 딱 잡아도요 묵직한 게, 왜냐면은 이게 스티로폼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이걸 잡자마자 무게감도 느껴지고 부피감, 양감 이런 것도 느껴졌는데, 요즘에는 환경보호 때문에, 또 그리고 제작비 절감, 코스트 절감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명 플라스틱 블리스터로 전부 바뀌었죠. 향후에 발매가 되는 GX-10R에선 달라질지 모르겠지만은 보스보로트의 소체, 이 본체가 요 왼쪽에 수납돼 있어가지고요, 왼쪽이 굉장히 무겁고요, 오른쪽은 좀 가볍습니다. 딱 쥐면 어쨌든 간에 그 과거 초합금온 특유의 무게감, 묵직함 느껴져서 상당히 좋습니다.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박스를 열면 일단
제가 말씀드린 스티로폼 케이스가 나오고요. 스티로폼 케이스를 열면은요, 그 안에 비닐로 포장된 매뉴얼과 그 다음에 스탠드에 붙이는 스티커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 피규어를 입수한 다음에 스티커는 따로 붙이지를 않았었고요. 매뉴얼은 아주 심플합니다. 기본적으로 보스보르트가 뭐 무기를 손에 쥐는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요, 설명서는 사실은 한 장짜리 종이를 그냥 반으로 접어서 4페이지로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해설을 보면은 보스보르트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띄었던 건 원래 이 펜 응모를 통해서 다양한 디자인 이런 것들을 먼저 잡지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그걸 마징가 Z의 원작자인 나가이고가 완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보스보르트는 나중에 그레이트 마징가에도 등장하면서 장수 로봇이 되죠. 그 이후에 마징가 관련 극장판 애니메이션들에도 단골 조연으로 등장하는 코믹 로봇입니다. 마지막 비닐 한 겹까지 걷어내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역시나 소체입니다. 아주 묵직한 소체요. 와, 이게 너무 무거워서요, 떨어뜨리면은 약간 아령 같은, 발을 다치지 않을까, 발에 찌으면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다리 쪽 관절은요 많이 움직이는 편은 아닙니다. 요 정도. 그리고 팔은 상바까지만 재현이 되어 있고, 라쳇 관절 이렇게 따다다다닥 소리가 나면서 가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 옆으로 더 벌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자석이 있는 쪽에 세 종류의 머리를 뗐다 붙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머리가 세 종류가 부속이 되어 있고요.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스탠드입니다. 요 밑에 이 발 끼울 수 있는 자리이고요. 뒤쪽에 이건 뭐냐면은요, 머리를 3개 중에 하나는 요 소체에 끼우지 않겠습니까? 그럼 2개가 남잖아요. 머리 2개 남는 거를 여기에 끼우라는 의미로 설계가 되었고요. 요 튀어나온 이 핀은 손이 4개인데요, 손부품 중에 2개를 본체에 끼우고 나면 남는 2개를 여기다가 끼워라, 이런 의미로 만들어진, 루즈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본체와 함께 전시할 수 있는 스탠드입니다. 아무래도 제품이 좀 오래되니까 21년 전의 제품이니까요, 저는 또 나름 이거를 보관을 한다고 했는데 색 변화는 그렇게 두드러지는 것 같지 않은데요. 햇빛 같은 데 잘 피해놔서. 이 손 같은 경우는요 연질 플라스틱이거든요. 만져보면 약간 좀 끈적대긴 합니다. 도료라든가 이 플라스틱이 약간 좀 녹아난 건지 좋지 않은 느낌은 있네요. 피규어가 사실 천년 만년 보관하라고 나오는 제품들은 아니죠. 머리를 본체에 끼우려면요, 이쪽에 이제 쇠부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좌석에 딱 들어가서 맞게끔 되어 있고요. 딱 소리 나는 건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이게 끼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석을 통해서 붙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 머리의 각도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건 좋네요. 2개의 팔 부품은 좌우의 구분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끼울 수가 있고요. 끼워보면 요 정도로 약간 고릴라 팔 같은 느낌이죠. 애당초 보스가 좀 웃음을 담당한 조연이기 때문에 뭐 요즘으로 따지면 감초죠. 양 주먹을 끼우면은 요 정도가 됩니다. 보실 수가 있고요. 보스보르트의 크기는요, 줄자를 가져와 봤는데요, 약 12.5cm 정도입니다. HG급 144분의 1 건담 프라모델과 비슷한 크기네요. 담배값과 크기 비교라면 요 정도입니다. 담배값보다 약간 조금 더 큰 정도, 요 정도 더 남네요. 스탠드에 끼운다면 맞춰서 끼우는 식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제품을 구입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보스보르트가 처음 발매되고 나서 21년 동안 재판이 없었기 때문에 중고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었다가 최근에 이제 재발매가 결정이 되고 공지가 난 다음에 조금 가격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이 보스보르트 같은 경우는 타사에서
많이 좀 멋있게 리뉴얼하게 나오긴 하던데요. 그걸 보면서 느낀 건 보스보르트의 원래 컨셉인 코믹 로봇의 이미지에 저게 맞는 건가 하는 약간 의문은 좀 들더라고. 그 회사 제품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반다이의 초합금원의 가장 큰 장점은 원작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책으로 마징가 Z를 접하면서 익숙해진 세대에게는 이 재발매품이 그래도 가격은 조금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약간 구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옳은 선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